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47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되겠죠?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아닙니다. 유전적, 생활습관적 특징을 살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단조로운 생활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아니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한다. 1번의 정답은 3번.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번) 노인부양 문제의 개선 방향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세대 분리 아니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아닙니다. 노인은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아니죠?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이다. 공적 부양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4. 국가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을 보전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5.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번의 정답은 4번. 국가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3번)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번 국민연금보험제도. 국민연금보험제도는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연금급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으로 인해 위기상황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가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이 질병, 질문에 나와있죠? 국민이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답이죠?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고요.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3번의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방문요양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지문에 나와 있죠? 가정에서 생활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답은 2번이죠?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이지요?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을 말한다. 4.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번의 정답은 2번 방문요양. 5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 가족 중심 아니죠? 대상자 중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의료행위 아니죠?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아니죠?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요양보호사가 조정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5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관장을 한다. 관장은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작업치료를 한다. 작업치료 역시 의료행위죠. 3. 도뇨 처치를 한다. 도뇨란 요도구에서 방광까지 카테터라는 기구를 삽입하여 인공적으로 오줌을 뽑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할 수 있죠? 경구약이란 입으로 먹는 약을 말합니다. 외용약이란 피부에 바르거나 붙이거나 씻는 데 쓰는 약재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경구약 복용을 돕거나 외용약 제공은 할 수 있다. 5. 관절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6번의 정답은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7번.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부 학대 내용으로는 치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지요. 정답은 1번 유기고요. 2번 자기 방임이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이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정서적 고통. 4.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7번의 정답은 1번 유기.
8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옹호자 역할입니다. 옹호자. 2.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죠. 정보 전달자.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숙련된 수발자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관찰자의 역할이지요? 정답이고요. 관찰자의 역할이란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동기 유발자 역할입니다. 동기 유발자. 8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9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생활 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없죠?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맞죠? 지문에서 대상자는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온다 그랬는데 요양보호사는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이고요. 5. 자신이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금전 및 물품이 관리야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없습니다. 9번의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10번)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이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아닙니다. 성희롱을 한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면 안 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맞습니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관장이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아니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대상자 아니고요. 2년마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노동 상담소 등 외부의 전문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10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11번. 다음이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성희롱 유형에는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4번, 5번은 제외하고요. 1.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2.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이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이 전화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지문에서 야한 농담하기, 말로 하는 행위죠.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역시 말로 합니다.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언어로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 1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안됩니다.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맞죠?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요양보호사 아니죠?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12번의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13번.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있다 아니죠?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2.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아닙니다.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3.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아니죠?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에도 보험급여는 지급된다.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4.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1년 아닙니다.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5.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맞습니다. 13번의 정답은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14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2. 자신이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 아니죠?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이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한다. 4.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질책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질책하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4번의 정답은 1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15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다. 딸,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셔서.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아닙니다.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2.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아니죠?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3. 못 본 척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못 본 척 하면 안 되겠죠? 옷이 젖었으므로 갈아입혀야 합니다. 4.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맞습니다.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봐서 옷이 젖어 있으므로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5.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안 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5번의 정답은 4번.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16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항생제는 치료 목적이지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게 아닙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객담이나 상처 배액과 같은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2.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휴지 아니죠?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3.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되겠죠?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4.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멸균 장갑 아닙니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5.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맞습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16번의 정답은 5번.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17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관련 없습니다. 2. 대장암은 맹장,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대장이 가장 안쪽 표면인 점막에 발생한다. 관련 없죠? 3. 위궤양은 위벽이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이다. 관련 요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로 인한 위자극,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위자극, 위에서 분비되는 소와 효소에 의한 위점막 손상, 위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 질문에 나와 있죠? 미 관련 요인입니다. 정답이고요. 증상으로는 위궤양이 증상으로는 위궤양 증상 첫 번째 속쓰림이 있고요. 두 번째 소화불량 세 번째 새벽 1시에서 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질문에 나와 있죠.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네 번째 심한 경우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이 나타난다. 정답은 3번 위궤양입니다. 4. 담석증은 담낭이나 담도에 결석이 형성되는 질환이다. 5. 췌장염은 췌장 효소에 의해 췌장 분비샘이 파괴되거나 췌장의 국소적 혹은 전체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17번의 정답은 3번 위궤양. 18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섬모운동 감소. 맞습니다. 기침 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2. 기관지내 분비물 감소 아니죠? 기관지내 분비물 증가. 기관지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3. 폐활량 증가 아닙니다. 폐활량 감소.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4. 기침반사 증가. 증가 아니죠? 기침반사 저하. 기침반사와 섬모운동 저하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5. 호흡근이 근력 증가. 증가 아닙니다. 호흡근이 근력 약화. 호흡 근육이 위축과 근력이 약화로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18번의 정답은 1번 섬모운동 감소. 19번 노인성 질환이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이 경과가 짧다. 짧다 아니죠? 질병이 경과가 길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2. 질병이 초기 진단이 쉽다. 쉽다 아닙니다. 질병이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증상, 경과, 예후 등에서 젊은 사람이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명확하다 아니죠?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노인성 질환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맞습니다. 노인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쉬워 뇌졸중뿐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 등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한다. 5.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빨리 배출 아니죠? 신장이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19번의 정답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20번 심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심부전이란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좋은 방법이죠? 매일 체중을 측정하여 부종 정도를 확인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늘려 아닙니다. 과식은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아니죠?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아닙니다. 탄력 스타킹은 하지부종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5. 온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온냉탕 아니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심장에 무리가 가므로 피한다. 20번의 정답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1번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대어준다. 대어준다 아니죠? 도넛 모양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않는다. 천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대어준다 아니죠?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3.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맞습니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옷을 끌면 안 되죠?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약한 부위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욕창이 발생하게 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파우더를 바르지 않는다.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 구멍을 막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21번의 정답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22번.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는 천식 대상자가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사용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된다. 첫 번째, 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약이 잘 섞이도록 흔든다. 두 번째,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세 번째, 마.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네 번째, 라.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다섯 번째, 다. 약이 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22번의 정답은 2번. 가나 마라다. 23번.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정구 증상은 1.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손과 하지의 가려움증은 피부 건조증이 증상입니다. 피부 건조증. 2.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동맥경화증이 증상이죠. 동맥경화증. 3.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속쓰림. 위궤양이 증상이지요. 위궤양. 4.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인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러 보이는 증상. 뇌졸중이 정구 증상입니다. 뇌졸중. 5.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당뇨병이죠. 당뇨병이 정구 증상. 23번의 정답은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인다. 24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1. 가족이 방문 횟수를 줄인다. 줄인다 아니죠? 가족이 방문 횟수를 늘린다.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3.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꿔준다. 새롭게 아니죠? 친숙한 환경을 유지한다. 4.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한다. 아닙니다.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 5. 가족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 좋은 방법이죠?
개인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에 둔다. 24번의 정답은 5번.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 25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이 통증이 동반됨. 1. 건선. 건선은 피부의 경계가 뚜렷하며 다양한 크기 은백색 비늘로 덮여있는 홍반성 고집 및 판이 형성되는 질환을 의미한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 자반증. 피부 또는 점막에 출혈이 있어 붉거나 보라색으로 보이는 반점을 말한다. 관련 없죠? 3. 대상포진.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지문에서처럼 수포, 띠 모양, 타는 듯한 느낌이 통증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바로 대상포진을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 피부 건조증은 노화에 따라 피부 외충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이다. 관련 없고요. 5. 말초신경병이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말초신경이 손상을 받음으로써 유발되는 질병을 말한다. 관련 없죠? 25번의 정답은 3번. 대상포진. 26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혈당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아니죠? 공복혈당이 상승한다.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3.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닙니다. 기초대사율이 감소한다.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 기초대사율이 감소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5.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닙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된다. 26번의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27번.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결막은 눈꺼풀이 안쪽 면과 공막이라고 하는 눈 흰자위를 덮고 있는 얇은 점막이다. 결막염은 이 결막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니죠? 2. 녹내장.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다. 3.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된다. 정답이죠? 수정체가 혼탁,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백내장 맞습니다. 4. 망막염은 안구의 가장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신경막을 망막이라고 하는데 망막염은 이 망막에 생기는 염증을 말한다. 5. 안구 건조증은 눈물의 양이 부족하여
결막이나 각막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눈알이 뻑뻑하게 느껴지는 증세를 말한다. 27번의 정답은 3번 백내장. 28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칼슘 흡수력 증가. 증가 아니죠? 칼슘 흡수력 감소. 활동량 감소. 칼슘이 섭취 및 흡수 감소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2. 소화액 분비 증가. 증가 아닙니다. 소화액 분비 감소. 위가 위축되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어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진다. 3. 삼키는 능력 증가. 증가 아니죠? 삼키는 능력 저하. 침이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다. 4. 구강건조증 감소. 감소 아니죠? 구강건조증 증가. 침이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건조증이 증가한다.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맞습니다. 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28번의 정답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29번 여성 노인이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2. 질 분비물 증가로 성교 시 통증이 없다. 아니죠? 질 분비물 감소로 성교 시 통증이 증가한다. 3. 유방 절제술을 받으면 성기능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는다. 자궁 적출술과 유방 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스스로 덜 여자 같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 성기능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4. 항염증성 약물을 복용하면 성욕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닙니다. 감소한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5. 알코올 과다 섭취는 오르가슴을 빨리 느끼게 한다. 아닙니다. 지연시킨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지연이 나타난다. 29번의 정답은 1번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아니죠? 분쇄하여 복용할 수 없다. 2.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아닙니다. 인슐린은 주사로 주입한다. 주사로 주입한다.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 3. 장염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있다 아니죠? 분할하여 복용할 수 없다.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할 수 있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 30번의 정답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31번.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 매년 1회 폐렴구균은 1회 대상포진은 1회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 홍역, 풍신 아니죠? 2. 폐렴구균은 1회입니다. 3.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하죠. 매년 1회입니다. 4.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 질문에서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을 묻고 있죠. 정답이고요. 5. A형 간염 아니고요. 대상포진은 1회입니다. 31번의 정답은 4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생각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맞습니다.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3. 대상자 가족이 개인정보를 수시로 보고한다. 안 되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4.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 구두보고 아닙니다. 서면 보고를 한다. 서면 보고.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를 한다. 5. 자신이 업무상 잘못은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아닙니다.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해결하지 말고 관리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번의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많이 애매한 표현이지요. 오전에 물을 몇 잔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여러 사람 애매한 표현이죠. 점심때 몇 명이 방문했는지 몇 명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한참 만에 애매한 표현이죠. 몇 시간 만에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정답이고요.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애매한 표현이죠? 며칠 만에 방문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3번의 정답은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분노 단계입니다. 분노 단계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한다.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한다.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우울 단계입니다. 우울 단계에서 대상자는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진다.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수용 단계입니다. 수용 단계에서 대상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타협 단계입니다. 타협 단계에서 대상자는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부정 단계입니다. 부정 단계에서 대상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질문에서 타협 단계에 대해서 묻고 있죠? 정답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35번)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아니죠?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든다. 3.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둔다 아니죠?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맞습니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제거하여 아니고요. 낮추고 아닙니다.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35번의 정답은 4번.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48단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